제가 이제 오늘 뵙는 게 정확히 10개월 만입니다. 기억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머리가 거의 쉬어버렸습니다. 그 이유를 아십니까? 신경을 많이 써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예? 많이 만났지? 제가 체중이 15kg 빠졌습니다. 최고 많이 나갈 때에 비해서. 그거는 기밀이니까 다음에 제가 따로 말씀드리고. 사실은 신경을 많이 쓴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염색을 안 하고 왔습니다, 오늘. 자, 그러면 방금 조합장님도 좋은 말씀 하셨고, 우리 김홍식 대표님도 좋은 말씀 하셨는데, 가장 핵심은 지금 저탄소라는 그에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됩니다. 저탄소가 뭔지를 다 아시죠? 예, 우리 사람으로 보면은 숨을 적게 쉬라 하는 말하고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숨 쉬는 거는 한계가 있죠. 적게 쉬는 거는. 단전호흡 한다고 그래서 자, 40초간 결숨, 그 다음에 30초간 날숨, 이렇게 못 살겠죠, 그죠? 일도 해야 되고 바쁜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밥을 먹는데 우리가 논을 활용을 해서 다양한 사업도 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아주 중요한 일도 하고 있는데, 제가 사실 한 열흘 동안 몸살 감기에 상당히 많이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갈증을 조금씩 느끼고 있거든요. 중간중간에 물을 마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탄소가 이제 숨을 적게 쉴 수는 더 이상 없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논농사, 소위 배를 재배를 하는데 과연 문제가 뭐냐 하는 걸 설명을 작년에 드렸는데 왜 문제가 됐습니까? 사봉사 짓는데 왜 문제가 됐었습니까? 예, 물을 많이 내면 어떻게 됩니까? 예, 쓰러진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소위 이제 전문용어로 하면 도복된다 그런 뜻이죠. 예, 쓰러집니다. 그 다음에 그거 말고 이제 지구가 더워지는데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게 있었죠. 예, 그게 뭐였습니까? 예, 탄소가 많이 발생한다. 예, 정확히 조금 더 깊게 가면은 메탄이라는 가스가 있습니다. 탄소 하나에 수소 4개라는 가스가 있는데 요게 많이 발생을 하더라는 겁니다. 논에 물을 많이 대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게, 그럼 논에 물 대지 말고 농사를 지어야 되느냐 하는 질문을 하시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논에 물 안 대고 농사 지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자, 대표님 사부님께서 지금 안 된다고 답변하셨어요. 왜 안 됩니까? 근데 못하겠죠. 물 안 되고는. 첫째가 잡초관계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논에 물을 안 되니까 풀이 막 엄청나게 올라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잡초관계 하다가 풀이 달리거나 소위 벌벌벌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논에 물을 딱 떼고 나니까 밭에 자라는 잡초들은 싹 죽어주더라는 겁니다. 그 외에 이제 논에서 발생하는 일부 잡초들이 조금은 문제가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것만 우리가 제거를 해주면은 농사 짓는데 별 문제가 없다. 그런데 이것도 아까 조합장님 잠시 언급하셨는데 제초제를 안 쓰고 친환경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제초제를 안 쓰고 이제 논에 물은 되는 겁니다. 되고 재배를 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100% 잡초 관계가 됩니까? 제초제를 쓰더라도 100%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욕심이 또는 우리 눈이 너무 100%에 꽂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무조건 100점 받아라 거기에 꽂혀 있듯이 전부 100점에 꽂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난 90만원 5점 받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논에서 메탄 가스가 많이 발생하는데 논에 물을 많이 대면, 그럼 물을 안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물을 대는데 되니까 메탄이 많이 발생하니까 지구가 더워지더라 하는 얘기를 했죠.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나십니까? 다시 설명드립니다. 자, 우리가 겨울에 되게 추울 때 이제 식초절에 예를 들어서 상추, 시금치, 고추, 채소작물 같은 거 재배하실 때 뭘 씌웁니까? 하우스를 씌우죠. 그 무슨 하우스? 비닐하우스거든요. 비닐하우스를 씌웁니다. 그럼 온도가 어떻게 됩니까? 그럼 올라가죠. 더워지죠. 그 말은 비닐하우스를 씌워놓으니까 안에 내부의 온도가 열기가 바깥으로 나갑니까? 못 나갑니까? 못 나가고 갇혀 있으니까 더워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보시면 메탄 가스, 이산화탄소 가스 이런 애들이 대기권 바깥쪽에 이렇게 비닐하우스처럼 쳐져 있다면 이게 이제 뭉쳐지면 그렇게 쳐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구에 있는 열이 바깥으로 나갑니까? 못 나갑니까? 못 나가죠. 그럼 지구의 온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높아지죠.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면 여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더워지고 온도가 높아지죠. 자, 그러면 남과 북극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 빙하가 있죠. 걔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녹겠죠. 다 녹으면, 전부 다 녹으면 해수면, 바다 수면이 몇 메다까지 높아지는지 들어보셨습니까? 70m 이상 높아집니다. 그러면 진주시청의 해발 고도가 몇 메다인지 아십니까? 30m. 그러면 뭐 더 얘기 안 해도 되겠죠? 그 영혼에 싹 다 잠겨버려요. 자, 그리고 요거는 아주 비극적인 예를 든 것이고, 조금 덜 비극적인 사례를 든다면, 과거에 우리가 사과하면은 주산지가 어디였습니까? 아무리 거창이라도 주산지가 거창이었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대구 가면 미인이 많다 그랬지 않습니까? 대구였죠. 그럼 지금은 어디입니까? 좋습니다. 거창군 부천 그죠? 그러고 또 제 고향이 어디입니까? 밀양이죠. 야, 역시 대단합니다. 밀양이 전체가 아니고, 밀양은 원래는 햇빛이 햇살이 많은 도시라 해서 밀양 이렇게 빽빽할 밀자에 햇빛 양자를 쓰는 곳입니다. 그렇고 산내면이라고 있습니다. 해발 고도가 400, 500 되는데 이 거창하고 비스무리한 데 있습니다. 거기만 사과가 유명한 데입니다. 근데 그걸 다른 말하면 얼음골이라고 합니다. 얼음골 사과가 일반 다른 데 사과보다 몇 배 비싼 거 아시죠? 그 왜 그런지는 아시죠? 예? 일명, 자, 그럼 일명 불사가 좋습니다. 이왕 오신 김에 공부 좀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거짓거짓합니다만 좀 공부 더 하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 기억에 드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얼음골 사과가 꿀사과냐? 자, 해발 고도가 높다는 것은 일교차, 밤낮의 온도차가 큽니까? 적습니까? 크다는 얘기죠. 낮에는 햇살이 비쳐서 광합성을 많이 해서 뭘 만듭니까? 소위 설탕을 많이 만들죠. 예. 만들고 밤에는 어떻습니까? 얘가 온도가 낮으니까 호흡량이 훨씬 줄어들겠죠. 숨을 더 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낮에 많이 한 잎에서 합성한 당이 사과 그 시방 주변에서 모이겠죠. 그럼 시방 주변이 색깔이 어떻습니까? 노릇기하지 않습니까? 그걸 한 입 베어 먹으면 어떻습니까? 달다 못해 이런 표현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맛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그 사과가
다른 데보다 더 비싸게 팔죠. 예, 이런 상대면보다 더 맛있는 사과를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몰래 가서 몇 개 따먹었습니다. 그 사과가 어디 있느냐면 이 주인장 앞에 계십니다. 여기 산 가운데 산이라 농 가운데 가보시면은 거기 사과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전현식 교수님과 같이 몰래 7개를 땄습니다. 7개 땄어. 그래서 제가 맛을 보시라 했습니다. 솔직히 평가를 해주세요. 아, 진짜 맛있다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작년에는 사과가 정말 적게 달리기도 하고 병도 많았고 당도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창 사과 너무 좋았다 하는 그걸 제가 유튜브에 다 해놨습니다. 올해도 농사 잘 지으시기 바랍니다. 가보세요. 네, 갈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국은 사과를 하다 보니까 일교차가 큰 것이 뭐하다고 하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예, 당도가 높고 맛이 좋다는 거죠. 근데 이제 다른 말로 이 유튜브가 전 세계에 중계는 됩니다만 제가 사투리를 쓰면 외국 사람들 이게 자막이 이상하게 나와서 해석이 안 됩니다. 제가 이상한 사투리를 쓰겠습니다. 저 뜻인 지방에 가서 생산되는 사과 보면 맛이 니 맛도 내 맛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니 맛도 내 맛도 없죠. 이건 영어로 해석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저 세계 정치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낮에 아무리 광합성을 많이 해서 당을 만들어서 또는 정분으로 합성을 해서 있더라도 밤에 호흡량이 많으면 온도가 높아서 숨을 많이 쉬면은 결국은 그 당이 다 소비가 되어서 퍼석퍼석이 영어가 없습니다. 퍼석퍼석하다는 게. 어쨌든 뭐 영국 사람들은 퍼석퍼석이 뭐지? 이제 찾아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과가 그만큼 인기가 있다. 근데 우리가 제가 지금 강의하는 거는 사과가 아니고 뭡니까? 쌀이죠. 예, 벼죠.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쌀농사 짓고 있는데 이렇게 소위 고생을 해가지고 논에 물대고 피 뽑고 하면서 농사를 짓는데 그러니까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농사 지어왔는데 왜 우리가 농사 짓고 있는데 정부에서 쌀농사 짓는데 물대라 물 안 되면 안 된다는 식으로 강제적으로 할까? 기분 나쁘지?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아니, 내 농 갖고 내 맘대로 농사 짓는데 왜 정부가 간섭하냐 이거 아닙니까? 그죠? 아무것도 대답이 없어지는 관계 없습니다. 말씀하실 때. 그런데 말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 우리가 논이 하는 역할이 크지 않습니까? 그저께 비 많이 받죠? 하루에 200mm, 300mm 쏟아지면은 만약에 논이 없다면은 다 상태다. 아니면 작물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흙들이 다 설려가 버리겠죠. 그 빗물이 다 들어갑니까? 하천 강으로 흘러가 버리겠죠. 그럼 저지대 침수가 되겠죠. 그럼 논을 딱 만들어 놓으니까 논에 물이 고여 있다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땅 속으로 가죠. 땅 속으로 가니까 지하수가 어떻게 됩니까? 많아지겠죠. 그럼 지하수가 고갈되면 만약에 우리가 비 안 오고 한 2달만 비 안 오면 어떤 사태가 벌어집니까? 비 2달 안 오면 어떤 사태가 벌어집니까? 석 달, 극단적으로 6개월 비 안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은 문제가 아닙니다. 6개월 비 안 오면 전쟁이 문제가 아닙니다. 물이 없으니 그럼 어디서 구해야 됩니까? 지하수가 없습니다. 구할 때. 뭐 산낙에처럼 온갖 것 설치해놓고 소리할 시간이 여유가 없습니다. 김수도 못 구한다. 그래서 우리의 최후의 수자원을 보관할 수 있는 것은 지하수입니다. 그래서 이 논이 그 기능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럼 나는 농사를 짓는데 그런 기능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침식을 방지하고 지하수를 방정하고 또 여름에 더운데 논에 물을 떼놓으니까 주변에 가시면 어떻습니까? 시원하지, 그죠? 그러니까 이 정화 온도를 낮추는
그런 연구도 하더라. 그게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논생물 종 다양성도 아주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애석하게도 그 장에서는 투구쇼를 못 봤습니다. 투구쇼 왔습니까? 무엇입니까? 예, 중생대 지라기 때 이야기가 탄생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 단위가 오시면 예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창은 없더라고요. 근데 대신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안 하시죠? 일부만 하시죠? 그러니까 집단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럼 제가 내년에는 아마 내후년 내년은 어렵습니다. 한 2년 후에 여기 와서 투구쇼를 볼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약속하시겠습니까? 약속 안 하십니다. 작년에 제가 지혜 인정이라도 꼭 올해는 받으세요 했는데 그 일부만 받으시고 전체적으로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저도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재배 면적이 크다 보면은 사실 관리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그건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이제 그 창쌀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그 2000쌀 넘가려고 하면은 친환경 인정은 아니더라도 저탄소 인정은 받았으니까 GAP 인정을 전체적으로 받으시면은 아마 파도 여파가 클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거기에다가 저기는 이 논의 특징이 뭡니까? 들판에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정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딱 보시면은 와 뭔가 가슴이 뻥 뚫리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이 여기 아닙니까? 이 들판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주 큰 장점을 제대로 활용하시려고 하면 거기에 지금 하시는 것 플러스에 투구쇼를 볼 수 있는 그날이 되면 더 파괴력이 클 겁니다. 그때는 제가 방송사 모시겠습니다. 제가 안 모시더라도 올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시면 더 파괴 효과가 됩니다. 지금까지 논의 배를 제외한 그 기능이 뭐였습니까? 저수 기능하고 대기 정화 기능하고 온도도 낮추고 그리고 또 과거부터 우리가 논에 가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푸근하죠. 원래 농사 이 정도 됐으니까 걱정 없다 하는 생각이 드시죠? 조금 더 신랄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통일대가 언제 태어났습니까? 예, 66년이죠. 태어나기는 66년에 태어났습니다. 고 허문희 교수님 서울대 이제 모임이 계셨습니다만 아주 대단한 척스러운 분이죠. 어쨌든 통일비를 탄생을 시켜서 우리가 무슨 고개를 피했습니까? 예, 고기고개를 피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일장일단은 있습니다. 그게 이제 66년에 탄생은 됐지만 실제 재배된 것은 72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재배가 돼서 우리가 보리고개에서 탈피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쌀 재배 면적이 원래 얼마입니까? 원래 제가 볼 때는 71만 헥타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가 이제 농구 다닐 때만 해도 81년도에서 3년도까지인가? 그렇죠. 그때만 해도 140만 헥타르였습니다. 그럼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때 쌀 생산량을 소비량을 가만히 보면 1인당 쌀 소비량이 130kg였습니다. 지금 쌀 소비량이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지금 쌀 1년에 몇 킬로 드십니까? 예, 55kg입니다. 55. 그 밀가루는 얼마나 드십니까? 35kg. 지금 이렇게 변해가 있습니다. 쌀은 물론 자급률 100%입니다. 물론 MMA 물량에서 수입해야 되는 것 있지만 어쨌든 100%입니다. 그런데 밀은 자급률이 몇 프로입니까? 0.5%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하고 비슷한 쌀을 어디에서 생산합니까? 우리하고 비슷한 쌀. 자포니카 일명 찰기가 있는
약간 끈적끈적한 쌀 어디서 생산하는? 일본, 중국, 그 다음 미국의 캘리포니아, 그죠? 칼로스라고 하죠, 그죠? 그 다음에 호주 일부, 호주는 뭐 아주 적습니다. 거기가 주입니다. 그리고 수출하는 것은 거기가 미국 캘리포니아. 그게 면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미국 캘리포니아 쌀 하니까 뭐 한 수십만, 수백만 뭐 헥타르 되는 것 같은데 절대 아닙니다. 그게 한 18만, 20만 헥타르밖에 안 됩니다. 그 수출하는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별로 안 됨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전 세계에 풀리면은 그 시장 가격은 요동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쌀 농사를 포기했다. 아, 미국산 이거보다 3분의 1 싸니까 수입해 먹자. 그죠? 밀가루 수입하듯이 쌀도 수입해 먹자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수입하니까 소비자적인 4분의 1 가격이니까 싸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싼 거 사 먹지 않습니까? 예? 맛없어요? 아, 좋습니다. 맛은 좀 이따 말씀드리고 좀 나오니까.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아, 그래? 야, 사우스 코리아 한국이 쌀 더 재배 안 한다고? 자, 그러면 거기서 뭐, 거기 건물을 짓든 뭘 하든 저거 알아서 하락하고, 자, 우리는, 예, 가격을 높여! 자, 3분의 1 가격 하다가, 자, 이제 2배만 높여, 일단 2배만. 그러고 나서, 야, 그래도 안 사먹고 안 되네. 자, 우리는 기반을 다 잃었습니다. 그때는 농사 지을 땅이 없어요. 자, 그러면 10배로 올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사먹으면 되겠습니까? 밀가루도 다 우리 지위가 있습니까? 거기에 다 이렇게 지위가 있습니다. 쌀도 거기에 지위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목숨줄이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 목숨줄이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일주일, 뭐 일주일은 그런가? 좋다. 열을 보고 사실 분 계십니까? 아, 열은 살 수 있죠. 자, 보름. 자, 그러면 열을 보름 정도 만약에 우리가 먹을 식량이 없다. 굶는다고 하면 어떤 현상이 빚어지겠습니까? 다 맞는겠습니까? 사회 혼란은, 전쟁은, 6.25 때 난리는 그 난리가 아닙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뭐냐? 주국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국이 뭐냐? 꼭 이것은 없으면 안 되는, 이 식량은 꼭 생산해야 된다는 게 주국입니다. 그게 우리는 수천 년간 지켜온 쌀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쌀을 재배하고 지금 지키자고 하는데 우리한테 돌아오는 거는 맨날 냉소밖에 없습니다. 아주 뭐 메탄농 발생시키고 하는데 쌀농사 계속 지어야 되는데 있다고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학자로서 좀 격한 표현을 쓰지만 이해를 해주시거나 그것만 되면 제가 소위 뚜껑이 확 돕니다. 왜냐하면 전체를 모르고 한 번도 안 굶어봤으니까 그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경제적 논의를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니 우리가 해결 방안을 하나 찾아보자는, 찾아본 게 뭐였습니까? 물빼기 하나만 하면 됩니다. 얼마만입니까? 예, 3주 하면 좋고요. 2주간 해도 됩니다. 작년, 재작년 저희들이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2주만 해도 거의 45%의 메탄가스 발생을 줄이는 획기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거기 조금 더 해보니까 지금 64%까지. 그리고 이제 간단 관계 들어보셨습니까? 이 간단 관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그 전에 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중간낙수 끝나고 중간낙수를 언제 하는지 작년에 들으셨죠?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다 까먹었습니다. 그 사이에 저도 작년에는 제하고 약속을 하자고 말씀드린 게 있는데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건강하게 사시라 했죠.
그래서 외발 들고 눈 감고 연습 많이 하셨습니까? 아무도 대답이 없으시네. 약속을 잘 안 지키시네. 이렇게 하고 무조건 1분 이상 있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죠? 자, 어쨌든. 자, 그러면 제가 말로만 하면 재미가 없죠. 그죠? 자, 이 박사님, 여기 중간낙수익이 나오죠? 이게 보입니까? 예, 보이시죠? 그러면, 자, 논의 입양을 하고, 그 한 폭이당 분을 수가 몇 개쯤 되면 물을 빼라고 말씀드렸나요? 평균 15개 정도였죠. 근데 여기는 배수가 잘 안 되니까, 물이 잘 안 빠지니까 13개 정도 되면은 물을 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사실은 여기 오기 전에 이 박사님하고 한 바퀴 싹 돌고 왔습니다. 돌고 왔는데 물을 딱 차단하셨대요. 작년에는 6월 27일 날 하셨고, 그죠? 예, 올해도 아마 그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왜 맞는 아닌가요? 맞던데 왜? 물떼기 했던데. 그래서 이제 뭐 이행률은 제가 볼 때 100%인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하나 질문 드리면, 혹시 논에 물고 있지 않습니까? 물고, 배수 물고 그 전부 지급을 하셨죠? 설치 안 하시면 솔직히 손 한번 들어보시죠. 자, 이제 없어서 안 하셨다고요? 예? 예? 모자란다고요? 한 달에 한 개씩 해야 되는 거예요. 네. 한 달에 한 개씩 다 됩니다. 배수물고를 말씀드리면 배수고. 그게 부족하 있습니까? 자, 잠깐만요. 제가 함량은 제가 거창에 이번 늦게 온 이유는 그 함량이 원래 처음을 하거든요. 바로 이루어집니다. 그 함량은 배수물고가 좋아가지고 이 수요가 많아가지고 그 여분으로 막 많이 뭐 다른 방법으로 해가지고 하시고 했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실태를 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막 소위 사투리 그대로 기부당하게 박아놨고, 어떤 분들은 야부당하게 박아놓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안 되시고요. 그거 다 설명드렸죠? 그래서 제가 목요일날 올 겁니다. 목요일 와서 돌 겁니다. 목요일 와서 그것도 이행률까지 검사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검사관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하자고 하는 거니까. 전부 이제 사진을 제가 다 찍어야 되는데, 제가 다 찍으면 너무 힘들고, 그래서 저 든든한 두 분 뒤에 계시니까 사진을 찍어가지고 꼭 공유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지금 왜 그게 중요하냐면, 제가 아까 2주간 물떼기 하니까 45% 정도 메탄 발생을 줄인다 했죠. 그 친구가 안 떨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제 이 사이 펴고 나서 그때부터 일주일에 한 번만 물을 내면 됩니다. 요걸 얕게 되고 걸러대는 데서 얕게 걸러대기라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만. 잡초 문제도 아무 문제가 없고요. 수량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미질색이 밥맛에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꼭 요걸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때 올 겁니다, 또. 그러니까 6월 우리가 27일 날 다소를 했다. 이제 이행은 시작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일부 약간 이제 배수가 지독하게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배수구를 확 파셔야 됩니다. 안 파놓으시고 나는 뭐 물 안 되는데 했는데 이 가시면은 그게 행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드론 촬영이 아마 목요일날 저와 같이 올 겁니다. 드론 영상을 다 찍을 겁니다. 그러면 물이 비친다든지 하는 것까지 촬영을 전부 다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저희들이 보고도 하고, 나중에 이제 운에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립니다. 같이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배수 물고가 부족하시면은 우선은 예산이 없으니까 이제 그 개별적으로 해서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삽으로 있지 않습니까? 나도 해서 낮추시기 바랍니다. 비밀되면 그렇게라도 하시고 지금 이제 정부에서 저희들이 농림축산식품부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탄소 인증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그 물대는 용수에서 이제 유입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동 우리 관수 시스템 있죠? 자동 관수 시스템이 비쌉니다. 저게 뭐 500만 원 합니다. 물 한 번 되는데 500만 원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가를 80만 원인가 낮춰가지고 이제 자부담 10% 정도로 해서 아마 진행을 할 계획이 있는데 이것도 수요 조사를 해보니까 한 10몇 프로밖에 돈을 못 얻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상당히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정치는 그렇게 이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예산이 소화돼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계획은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는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모내기를 예를 들어서 5월 달에 하신 분하고 6월 달에 하신 분하고 물떼기 시기가 달라야 되는데 일단 6월 27일 날 완전히 전체적으로 단수를 하셨기 때문에 중간 낙수는 이미 진행이 다 된 겁니다. 그리고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일단 진행이 된 걸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 게 이 박사님 아까 쌀 수량하고 그 품이 있죠? 됐습니다. 여기에 그 차고는 뭐라 되어 있습니까? 예, 배가 아니고 쌀이겠죠. 현미입니다. 현미. 품위조사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우리 이 단지장님들하고 몇 분께 쌀을 혹시 검사를 하실 분들은 가져와 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만 샘플을 30개 가져갔습니다. 성계를 해보니까 여기 보시면 이 전부 다 3,000이니까 그 다음 가봅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 우리가 볼 때 쌀이 그냥 쌀 현미로 보이시지만은 이걸 이제 기계적으로 아주 현미경적으로 검사를 해보면 이게 다 다릅니다. 근데 요즘 소비자분들 눈이 매의 눈입니다. 매의 눈. 아주 예리하십니다. 일단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상표 있지 않습니까? 생산지 어디에서 생산되느냐 누가 생산했느냐까지 추적 이력을 다 마크를 딱 찍어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다 보십니다. 소비자분들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한번 딱 드셔보시죠. 드셔보시고 나서는 뭘 평가를 하느냐 평가를 다 합니다. 특히 아파트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집단적인 저 어르신 물을 드십시오. 조금씩.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저 물 좀 드리세요. 그러면은 소비자분들이 자 내가 이 아파트에 있다면 전체적으로 단체로 물 마시는 데가 많습니다. 그럼 쌀하면 우리나라에 어디입니까? 유명하죠. 뭐 거창에 이천이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천면으로 해야 되는데 왜 경기도 이천으로 갑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브랜드화하고 전 세계에서 최고의 쌀을 만드는 방법을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게 많지만 제가 혼자 준비하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가장 맛있는 쌀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제 적으시고 됩니다. 적기 싫었습니다. 유튜브에 올리니까 그러시면 됩니다. 이러면 전 세계 방송에서 외국 사람들이 따라할 것은 좀 걱정이 됩니다. 중요한 부분은 제가 차단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질소함량을 줄이셔야 됩니다. 생산량을 많게 하시려고 비료를 지금 평균 시기량 고품질 미 생산할 때 300평당 질소 몇 킬로입니까? 네? 크게는 말씀하십시오. 한 포반 좋습니다. 뭐 한 포반입니까? 예, 복합비료. 복합비료가 몇 달씩 몇입니까? 질소가 몇 프로?
21가지로 시작해서 20% 잡으면서 5kg, 6kg까지 7.5kg. 예. 그거는 이제 통상적으로 하는 얘기고, 아주 진짜 밥맛 좋은 살을 내가 생산하겠다 하면 5kg씩 5kg. 질서 10g 5kg 하셔야 됩니다. 근데 모든 놈에다가 5kg 하면은 이 다 다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 논이 이미 질이 좋았어. 유기물 함량이 높아서 충분한데 이 5kg 주면은 야 나는 이제 최고품 쌀 생산한다 했는데 보니까 잎이 어떻습니까? 벌써 뭐 시커매집니다. 풀다 못해. 그것은 과용입니다. 그런데 내 논은 기름기가 하나도 없는 논인데 자 뭐 경상대 정성교수 5kg 하니까 야 5kg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배가 많이 띵띵 크다 안 하고 잎이 노랗게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뭘 하셔야 됩니까? 사전에 내 토양을 하셔야 됩니다. 토양 검사를 하셔야 돼요. 내 토양의 유기물 함량이 몇 퍼센트일 때, 그러니까 2.2%에서 2.5%일 때는 5kg 딱 주시면은 최고 품질쌀 생산하실 수 있습니다. 최고 품질쌀. 물론 고시가리하고 다른 품종에 따라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야 그래도 그렇지 생산량이 적지 않느냐. 난 7kg는 줘야 되겠다. 7kg는 그냥 고품질 쌀 그냥 통상적으로. 근데 우리가 수량도 좀 내고 그냥 밥맛을 그저 그렇게 한다 하면 9kg 이렇게 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토양 검정하시고 7kg 정도 주시면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7kg냐 9kg냐 5kg냐 또 중요하지만 뭐가 또 중요하냐면 이 박사님 그 꿀이 나오는 거 보여주시죠. 1호 앞쪽으로. 자, 그 중간 학습을 해보니까 어떤 결과에 도달했냐면 그거 말고 꿀이 저 뒤에 있구나. 여기 있어. 오케이. 자, 여기 보시면 요게 중간하고 요건 3주하고 걸러되어 있는데 요 색깔이 어떻습니까? 요 하얗죠? 하얗고 요건 어떻습니까? 거의 시커멓죠? 이건 뭐냐면 이건 물을 계속 때우는 겁니다. 요것은 3주간 중간 낙수하고 3주간 이제 물을 안 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상수 있지 않습니까? 분울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카운트 하시죠? 요게 15개 정도 됐을 때 물을 차가낸 겁니다. 뒷골, 배수구 완전히 빼고 그렇게 해보니까 여기 샘물이 하게 끝났습니다. 요건 후반기 샘물이 아주 좋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수량도 충분하고 밥맛도 아주 좋더라는 겁니다. 그 결론에 이제 도달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중간학술을 하시고 해보니까 시험거리가 나서 고방의 생물이 아주 좋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미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저렇게 하니까 쌀 분이 미질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완전히 유리란 쌀 다시 한번 나오시죠. 이 시간 나오는 거. 저 위쪽이. 네. 여기 보시면 이 쌀이 형태가 뿌리 정도인데 이 형태가 완전한 형태가 있고 약간 깨진 게 있고 그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거미간 것들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다고. 근데 여기에 이제 요것은 어느 때 수확됐습니다. 어느 때 수확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이 완전한 형태의 쌀이 현미가 이렇게 중간양수하고 약게 걸러내기를 하니까 많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 우리가 쌀 수량이라고 하면은 통상적으로 이제 잘 보이죠? 예, 완전히 보이죠? 요 완전한 형태를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여기는 잘 안 보입니다만 약간 깨진 거, 형태가 약간 이상한 거. 그러니까 우리 소비자분들께서는 이제 보실 때, 그치? 소비자분들이 보실 때는 요게 동그란 그 2.5cm 되는 그 구멍 사이로만 이렇게 보시죠. 그런데 그렇게 안 보십니다. 탁탁 두드립니다. 두드려 보면은 안에 있는 바깥에 안 보이는 살까지 같이 보십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형태가 완전한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도색하실 때 RPC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RPC에서 하시다 보면 완전 미를 지금 몇 프로 조정하십니까? 통상적으로 해보시니까. 작년에 저희 검사해보니까 아까 이 박사님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상처비 8-4 상관입니다. 여기에 완전한 형태가 90.9%입니다. 그러니까 10개 중에 9개는 완전한 형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 누구신지 아시죠? 여기는 거의 93%입니다. 최고입니다. 여도 92. 그런데 좀 이분은 왔다 갔다 많이 하시거든요. 87%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도 있고, 뭐 가운데도 있고, 그럼 이거 뭘 의미하느냐면, 아주 멋지게 농사를 잘 짓는 데도 있지만, 조금 거기에 못 미치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내가 토양 관리는 하기를 하지만, 완벽하게 100% 정밀하기는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토양 검증을 완벽하게 이제 하고 똑같은 비료를 주시고 농물 관리도 똑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될 수가 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조절하시냐면 만약에 내가 내 산은 95%로 완전 비율을 95% 이상을 해서 세계 최고의 쌀을 내가 만들겠다 하시면은 RPC에 도전기 있지 않습니까? 도전하실 때 요게 완전 미만 형태만 다 걸리내고 신곡백이라든지 뭐 소위 덩이나비 희끄무리 한 게 있습니다. 약간 흰색 받치는 거 딱 걷어내는 겁니다. 걷어내고 건강거 뭐 이런 것들 다 제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율이 내가 100kg를 집어넣었다면 농사 작물진비는 한 70밖에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디로 갈 것이냐? 진짜 빵맛 종사를 내가 만들려고 하면은 이게 수익이 낮더라도 이걸 선택할 것이냐, 완전히 95% 이상 되게 할 것이냐, 아니면 막 85% 해서 일반적으로 하실 거냐, 그거는 본인들이 알아서 결정하시는 겁니다. 근데 소비자분들의 눈은 그리고 혀는 아주 예리하다는 겁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질소 비료를 줄이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MGK, 마그네슘하고 칼륨이 있는데 그 좀 복잡하니까 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이제 출수 이후에 우리가 비료를 주지 않습니까? 그건 무슨 그림이라죠? 네, 알그름입니다. 그죠? 알그름을 주시는데 이건 그냥 어떤 분들은 제가 작년에도 보니까 그냥 통상적으로 해왔으니까 그냥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안 되고 뭘 보고 주셔야 됩니까? 옆 색깔을 딱 보고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돌면서 이건 아닌데 하는 것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안 줘도 된다는 겁니다. 그냥 이제 옆 색독의 립 컬러 차트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제 시기에 따라서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이건 조금 더 줘야 되겠다 하면 그때는 조금 더 주시고 원래 제가 돌면서 일단 저 대표님하고 몇 분께만 단지장님도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이 근창 2000면 쌀이 2000쌀을 넘어서 전 세계에서 최고의 쌀을 만드시겠다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지켜주셔야 될 약속이 있습니다. 뭐냐면 전부 균일화가 돼야 됩니다. 품질이 똑같아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합시다 하고 회를 해놨는데 새벽에 와서 몰래 그냥 비료 대고
어떤 데는 뭐 제초제 덧쳐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시장에 내놓지 않습니까? 그럼 소비자분들 딱 드셔보시면 이 뭐예요? 이거 좋았는데 이거 좀 이상한데 이러는 순간 아 이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부 이제 품질은 달라도 관계가 없는데 아니 그 품종은 달라도 관계가 없는데 품질은 균일하게 똑같이 관리를 표준 관리를 꼭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밥맛은 누가 뭐가 결정하느냐면 아까 단백질 함량 결정하려면 밥솥이 결정합니다. 그죠? 밥솥이 결정합니다. 밥솥이 좋으면 밥은 좋습니다. 바로 해서 드시면. 근데 여기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좋은 저장고 있지 않습니까? RPC에 저장하실 때 예, 좋은 저장하셨다가 이제 소비자의 일에 딱 들어가기 2주 이내에 도전하셔야 됩니다. 어떤 데 제가 마트 2차로 가면 보면 20kg짜리 다 해놓고 어디서 생산해가 꼭 도전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어제 가면 또 그대로 있습니다. 그건 어떻습니까? 소비자분들이 사가서 드실 때는 솔직히 밥맛이 아주 떨어집니다. 그 왜 떨어지는지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리가 기름 중에 최고 좋은 기름이 뭡니까? 몸에 예, 참기름, 들기름, 올리브유 말씀하시죠? 그 결국은 불포화 지방이지 않습니까? 그 쌀에 그 불포화 지방 오메가3, 6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 얘가 산소가 있는 거, 산소 있는 조건, 온도가 높고 빛이 비치는 조건에 두면은 얘가 소위 산패를 합니다. 산소하고 결합해서 부패하면서 산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진공 포장을 해서 해주면 더 좋고 아니면 온도가 낮거나 햇빛이 안 비치는 장소에 보관하셔서 하시면 더 밥맛이 좋다 하는 여기까지만 일단 설명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